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원주 지역은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요. 종일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21도고요. 낮 동안에 습도가 높고 날도 더욱 후텁지근해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장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 지역의 4개 신규 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소위 X축이라고 하죠. 원주에서 부산까지, 원주에서 목포까지 고속화철도 또 연결 계획이 이 노선이 확정되었는데요. 향후 또 일정 그리고 이 노선이 완공되면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강원 영화학교 원주를 개설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하죠. 어떤 사업 내용인지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소득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오는 8월 2021 온오프라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내달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채용 설명회, 온라인 화상 면접, 기업 설명회와 취업 특강, 또 취업 역량의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도민 역량 강화와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도협의회는 지난 2일 원주에서 도임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차원의 통일사업과 운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여기에 영문 홍천간 철도와 또 원주 같은 경우는 만종에서 원주역까지의 신규 노선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좀 이게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또 파기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신재섭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운데서 4개의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영농 지역의 투기 노선, 또 영서 지역의 투기 노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영농 지역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영서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된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는 44개 노선 중에 강원도가 4개의 노선이 포함이 됐고요. 네. 원주에서 만종간 6km 정도 되고요. 용문에서 홍천간 34km, 강릉 삼척간 43km, 삼척에서 동해간 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 강원도가 1순위로 건의했었죠. 용문에서 홍천까지 경의 중앙선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요구했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일정이나 또 계획이 잡혔죠? 예, 용문 홍천 철도는 벌써 꽤 오래됐죠. 네. 예, 홍천 군민들의 진짜 수건 사업 중에 제 1순위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에서도 인구 면적은 제일 넓은데 철도가 없는 철도 불모지였다가 그러니까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네. 이번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의중앙선이 현재는 용문, 지평역까지 연결돼 있고 그것이 단월역, 청운역, 그다음에 홍천읍까지 연결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죠. 네. 34.2km 정도고요. 소요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한 8,500억 정도. 해서 단선 철도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2011년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계속해서 철도 건설 요구해 왔었고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만은 이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이 춘천하고 원주는 서울에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돼 있는데 네, 그 그렇죠. 가운데 지점 이렇게 또 3대 축이 이제 완성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번 철도가 구축된다면 어떤 기대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게 홍천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듯 춘천과 원주는 뭐 철도망이 연결돼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 중간 사이에 이제 홍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철도망이 없었죠. 당연히 이제 철도망이 구축되면 뭐 홍천이야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주하고 춘천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거기 서로 연결이 되면 홍천에서는 이제 원주를 통해서 강릉을 간다든가 원주를 통해서 호남 아니면 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홍천에서는 뭐 당연히 대대적으로 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만종 원주 간 이 원주 연결선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전체적인 그 노선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의아해요. 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만종에서 원주역 가는데 네. 기존에 옮긴 원주역이죠. 거기 왜 굳이 철도를 놓지? 노선을 놓지?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 데인데 좀 의아하시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이번에 확정된 의미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그동안에 지금 저희 서원주에서 만종, 그다음에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이 있죠. 그것을 이제 강릉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전부터 있던 호남에서부터 대전, 그다음에 청주, 제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충북선이 있습니다. 네. 그 충북선이 제천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는 중앙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네. 제천 원주는 중앙선. 근데 원주역에서 강릉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로 새로 개설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죠. 그렇게 네. 해서 강릉선하고 충북선이 연결돼서 네. 소위 말하는 강호축, 강릉, 충청, 호남을 잇는 X자 축 중에서 한 축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죠. 네. 사실 그 X축을 완성한다는 거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키스톤, 마지막 퍼즐을 이번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청량리에서 부산을 간다든가 강릉을 간다든가 할 때는 쉬운데 반대로 호남이나 충청도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을 간다든가 네. 수도권으로 간다든가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 갈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이번에 해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정리를 하면요. 현재 제천에서 대전까지 이제 충북선이 기존에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일반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속화 그렇죠. 철도가 예. 놓이기 전에 일반선인데 좀 불편하죠. 그 제천 근데 지금 언뜻 생각하면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서 제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고속화 철도가 이것이 이 고속화 철도를 거쳐서 대전까지 연결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또 대전에서부터는 뭐 부산이고 호남이고 다 이제 또 고속화 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원주에서 호남까지 목포까지 또 부산까지도 고속화 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이번 사업의 어떤 그 핵심 퍼즐이 맞춰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원주라기보다는 원주는 이미 가능하고요. 그렇죠. 원주는 가능하고 원주 이 북쪽에 있는 강릉권, 네. 예, 강릉이나 강원도 북부권 이제 우리 사람들이 호남 쪽으로 이동할 때 네. 만종 원주 간 철도가 이제 완성됨으로써 아주 신속하게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속화가 이제 충북선이 완성되면은 지금 이야기가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이면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1시간 정도 빼면은 원주에서 목포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 2시간 정도면 반 정도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호남은 굉장히 좀 먼 곳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교통망이 아직 이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쉽게 그 이동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강릉에서 목포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네. 원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철원이나 우리 강원도 북부에서 최남단 쪽으로 이동해서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철도망을 이용하면 뭐 3시간 반, 원주에서는 2시간 반 이렇게 네.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반나절 것 뭐 이렇게 네.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그 목포에 가서 새발낙지 먹으러 아침에 가서 저녁에 좀 한 바퀴 둘러보고 오자 뭐 그래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산까지인데 부산도 부산의 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미 고속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부산까지 고속화도 완성되는 게 내후년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충북선 고속화가 2027년, 28년 정도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이 철도망 계획이 확정된 원주역에서 만종역까지도 역시 비슷한 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완공 시점을. 그렇습니다. 뭐 예. 어쨌든 2030년 내에 다 구축하기로 이제 4차 발표에 포함된 곳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한 27년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아니 호남 쪽도 또 부산 쪽도 또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강릉이고 이렇게 여러 노선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 네. 사통팔달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부의 아주 거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굉장히 교통망이 확충된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또 수도권과 굉장히 가까운 상황에서 뭐 1시간 이내의 거리로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리가 반갑습니다만 또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어요. 빨대 효과라고 하죠. 수도권랑 너무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웬만한 것은 뭐 서울 쪽으로 가셔서 지금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고도 있는데 지금 기울일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죠. 네. 또 실질적으로 원래 빨대 효과라는 그 용어가 나온 것은 일본에서 신칸센 네. 고속철이 개설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도쿄하고 오사카 간의 신간선이 개설됨으로써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도쿄하고 오사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함께 발전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 빨아들였죠. 그 대도시로 딱 흡수가 돼서 네. 대표적으로 뭐 고베시가 쇠락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어떤 그 고속화 또는 그 대도시 인접의 교통망이 오히려 확충됨으로써 주변 도시가 쇠락하는 그 현상, 네. 갖다 빨대 효과라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대도시 주변에 있는 그 수도권 생활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주변 도시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당장 뭐 지금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철도망도 이미 구축이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철도 강남까지 연결되는 것도 뭐 3, 4년 네, 원주시가 뒤를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당장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어떤 고민들을 지금 어쨌든 이제 번영회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동 번영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못한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어쨌든 신칸센 이용률이 훨씬 더 늘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제 그 주변 지역
통과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신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뭐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는 이제 관광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 주변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서 강릉까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나중에 이제 뭐 충청도 일부 지역도 부산이나 전라도로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빨대 효과를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국토종합 계획을 또 보면은 전략이 이렇더군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 농어촌 도시도 같이 이제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인구 구조상 이제 한계가 있다. 차라리 각 그 지역별로 좀 중소 도시 중에서도 좀 강력한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느냐. 이 큰 틀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원주가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통망 인프라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거점 도시라 그러죠. 네. 지방 거점 도시.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가 이제 거점 도시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원주가 빨대 효과의 역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의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이게 교통망이 이게 좋아지다 보면은 네. 주거 문제가 이제 점차 그 주변 지역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겠죠. 네. 그때면은 집가와 집값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은 수도권에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밤에 와서 이제 주거에서 일종의 베드타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현상이 과연 우리 원주 지역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만 있나?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최근 1, 2년 동안에 원래 원주에 거주하신 분들은 좀 왜 이러지 하는 것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한 그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주 원주도 아직 한 4, 5년 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에서 내려오는 것도 뭐 전철까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거리는 물론 이제 굉장히 시간은 단축됐습니다만은 그 미래까지 바라보고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뭐 이렇게 역기능으로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원주에도 이제 그 기존의 도시 중심지가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네. 있는 분들이 내부 권역에서 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도권의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보시는 있겠습니다. 겁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주권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라 그럴까요? 네. 원래 우리 원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 자금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일종의 투기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원주권 전체의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이걸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원주가 거점 도시로서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정도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빨리 조속히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죠. 어떻게 보면 주택 문제가 정말 이런 빨대 효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다음 주 화두는 이 주택 문제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시는 게 올해 말부터 이제 중앙권 쪽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몇천 가구가 풀리기 때문에 1, 2년 동안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우리 또 회장님께서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이건 뭐 추세에 돌입했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뭐 변화가 없는 한은 이런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이겠고요. 각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또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재성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가 2021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으로요. 강원 영화학교 원주를 개설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사업인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한누리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강원 영화학교 원주 지역 영화 네트워크 후보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원주권에서 영화 창작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게 취지이고요. 이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통해서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강원권에서는 강원영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원주권역의 협력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뿐만 아니라 강릉이랑 춘천 세 권역에서 이번 이 영화 학교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강원권 수업 참여자와 그리고 강원권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사업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이런 그 영화 학교가 만들어지고 개설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권역별로니까 뭐 이렇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강원도민 누구나 지금 여기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 참여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배워서 그 참여자분들이 기획안이랑 구성안을 직접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상 촬영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교육을 받아서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단편 극영화 제작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쓰여진 대본인 시나리오 작성법을 같이 배우고 그 다큐멘터리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촬영이나 조명 쓰는 방법 그리고 편집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단편 영화를 이제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영화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의지만 있고요. 뭐 네. 수준, 뭐 레벨 차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쵸. 어느 정도 레벨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영상 제작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수강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좀 다큐멘터리나 뭐 극영화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상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에 영상 제작 방법을 배워서 이제 뭐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제 같이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뭐 카메라 촬영부터 다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다큐멘터리 분야 또 단편극 영화 이제 분야가 있는데 네. 뭐 같이 배우는 겁니까? 좀 나눠서 분리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까? 분리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해서. 그럼 모두 네. 몇 명씩 이번에 그 모집을 하는 겁니까? 총 8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네. 선착순은 아니고요. 예.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다음 주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8분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8명인 거죠? 네, 분야별로요. 분야별로 8명. 네. 이게 선착순이면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네, 선착순은 아닙니다. 다행히. 선착순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착순이 아니라서 예. 네,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 가운데서 8명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서로. 네네. 예, 저 선착순이라서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알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이 지원 네. 기간이 언제부터죠? 지원 기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저희가 7월 9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이 이미 많이 늦었는데 네. 선착순이 아니니까 이번 주에도 네,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이 되면요, 그 교육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 일정은 다큐멘터리 워크숍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네. 10시까지 3시간 동안 매주 진행이 되고요. 네. 극영화 제작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뒤인 7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두 워크숍 모두 각 14차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교육 과정 좀 한번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들었고요. 정말 네.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다큐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또 문을 두드려서요. 좋은 기회 또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한누리 국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7월 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